안녕하세요. 수학 원 34차시 수열의 합의 활용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아마 시그마라고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시그마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 공식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대표적인 시그마 공식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계산하는 공식들에 대해서 위주로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잘 해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수열들을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오는 세 가지 공식만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인데요. 요거에 대한 증명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기로 하고요. 레벨 3 파트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해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n까지 더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상황은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의 합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그마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n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항의 일반적인 형태는 여러분들이 k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k가 지금 1부터 1, 2, 3, 4 이렇게 대입되고 있는 형태니까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거의 합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상황을 보실 때 사실 이 수열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으로도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는 식이잖아요. 그쵸? 등차 수열이죠. 보시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계속해서 1씩을 더해 나가고 있는 수열이니까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으로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 항의 개수는 총 n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분의 n 그 다음에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요 공식을 활용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분의 nn 플러스 1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증명을 따로 증명을 간단하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맨날 우리가 이렇게 나열해 놓고 얘가 등차 수열이었지 이렇게 떠올리는 과정 자체가 너무 번거로우니까요. 아예 시그마 기호를 보고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해 두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분의 n 플러스 1로 기억하자라고 되는 건데요. 여기에 n의 위치를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n이 이렇게 시그마 위쪽에 있는 문자다라고 해서 이쪽에 n 대신에 만약에 10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100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위에 있는 숫자가 정해졌을 때 이 n 자리에다가 그 숫자를 넣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공식을 적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첫 번째부터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연습 문제 보시게 되면 이쪽이 2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일 때 그때 이러한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 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의 합인데요. 마찬가지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n의 제곱 이렇게 계산되는 건데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사실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뭔가 규칙은 확실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규칙성의 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시그마로 똑같이 표현을 해주면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텐데 얘는 별도의 항등식을 이용한 증명 방식으로 레벨 3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공식 결과를 위주로 기억을 해볼게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수들의 합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마찬가지로 n의 숫자가 10 또는 100 또는 9 이런 식으로 n 값이 정해지게 될 때마다 요 n 자리에 그 값들을 이렇게 대입하는 형태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쭉 가서 n의 세제곱까지 더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된다.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형태로 풀리게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그마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값들이 있는데요. 보통 시그마 경우에서는 1부터 10까지라는 상황이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값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을 해 주실 정도로 유용하게 활용이 될 텐데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그러면 위에 공식에 n자리에 10이 들어갔을 때의 경우죠. 그래서 2분의 10 더하기 1, 즉 2분의 10 곱하기 1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55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k 제곱의 경우 위에 10이 들어가게 되면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줬을 때 약분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38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매번 쓰면서 곱하고 계산하고 이러는 과정이 생각보다 번거롭거든요. 기억해 두시면 편리하다라는 거고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세제곱 요거를 계산하게 된다면 요 안에 있는 형태의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요 형태랑 똑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5의 제곱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게 되면 30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수열들의 합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문제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냥 합을 간단하게 표현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손으로 계산해야 되는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과정 내에서 풀 수 있는 식이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시그마 문제들은 상당히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하기를 유도하는 문제는 몇 개 안 돼요. 고작 해봐야 아까 봤던 그 자연수들의 거듭제곱의 합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소개하는 세 가지 유형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철저하게 하셔서 풀 수 있도록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분분수 유형부터 보게 되면요. 부분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인데 분모에 뭔가 곱이 주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1차식들의 곱으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것들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부분분수 케이스들을 상당히 많이 다뤄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식도 아마 왼쪽에 있는 것처럼 기억을 해두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이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것을 예시로 먼저 공식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형태를 만약에 쭉 더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끔찍할 거예요. 그쵸? 왜냐면 여러분들이 통분하는 것도 1인데 분모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쵸?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통분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분수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 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한번 분모가 차수가 너무 높아지면 통분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요. 차수가 작은 걸로 한번 쪼개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n분의 몇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몇 이렇게 쪼개질지 모르니까 요걸 a랑 b라고 한번 그 숫자들을 설정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n 플러스 1분의 1과 요 계산 결과가 같다라고 두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a랑 b를 찾아서 이렇게 쪼개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통분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a 더하기 bn 이렇게 통분이 되면서 n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 bn 더하기 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이 서로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분모는 일단 통일이 됐으니까 분자끼리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n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n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a 더하기 b가 0이 되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끼리 같아줘야 되니까 1과 a가 같아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1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a에 1,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게 됐을 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쪼개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n-1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n 마이너스 1분의 말이 자꾸 안 나오네요. n-1, n 플러스 1분의 1 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n-1분의 a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b 이렇게 둔 다음에 통분해서 개수 비교를 하면서 구해주시게 된다면 a 값은 2분의 1,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 살짝 지우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쪼개게 되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2분의 1로 묶어줬을 때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요약을 해봤을 때 공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왼쪽 공식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분수의 형태들을 계속해서 더해나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렇게 쪼개지게 된다면 그 다음 형태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요걸 만약에 더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요 분수가 부분분수 공식에 의해서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게 되면 중간에 소거되는 형태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통분을 계속해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값을 구해낼 수 있는 형태로 문제가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분수 공식만큼은 꼭 알고 계산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레벨 1 문제를 보시다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모의 유리화를 활용하는 유형도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 분모의 유리화 어떻게 하시는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죠? 분모가 만약에 루트의 합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가 사라질 거니까요. 이 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 분모 분자에다가 저 가운데 부호만 슬쩍 바꿔놓은 애를 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루트가 사라진 n-n이 나오게 될 거고요. 분자에는 루트 n 빼기 루트 n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요 루트 안쪽에 있는 항들의 간격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 분모에서 생기는 n-n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값으로 나오게 될 거고 여기에 가운데에 마이너스가 생겨나게 되면서 소거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모의 유리화도 수열의 합에서 상당히 자주 활용이 되더라 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런 형태 여러분들이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서 전개를 해봤을 때 n 빼기 n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니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런 형태로 유리화가 가능하겠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봐주시게 되겠고요.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반드시 소거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아까 말했듯이 계산돼서 사라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규칙을 인위적으로 뒤틀어서 적지 않는 한은 연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지워지는 규칙이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남는 것도 결과적으로 좌우 대칭 형태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맨 이렇게 쭉 항들이 나열되어서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맨 첫 번째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지워지는 규칙이 나오더라 라고 한다면 분명히 계산돼서는 맨 마지막 것만 살아남고 다 사라지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고 남는 거 요것들이 좌우 대칭 형태로 남는다 라는 것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항이 어떤 게 남을지를 예측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풀거나 뭐 아니면 별도의 공식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보시면 일반항 형태가 A 아래 K-1제곱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죠. 자, 그래서 요
이런 식으로 시그마 형태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등비수열의 항들을 쭉 나열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 단원 내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공식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미적분에서 자주 보게 될 텐데요. 아마 등비급수라는 내용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아래 n제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첫째 항과 공비 읽는 방법 연습했었죠. 그쵸? 첫째 항 n에다가 1 넣어주면 나오게 되는 거 r이었고요. 공비 n 아래에 깔려 있는 거 r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통해서 공식을 써주게 되면 r-1분의 첫째 항 r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급수에서는 1-r 버전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태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시그마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벨 1으로 넘어가면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벨 1의 스텝 1으로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가지고 11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규칙이 딱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그쵸?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이런 식으로 항번호랑 일치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의 형태는 항번호 그 자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K의 범위는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 우리 공식 한번 떠올려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뭐라고 했어요? 그쵸, 요거 외우셔야 돼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 상태에서 지금 다른 거라고 하면 n자리에 1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 라는 것밖에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요 n에다가 11을 넣어줘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1 곱하기 11 더하기 12가 되겠죠. 11 더하기 1.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11 곱하기 6 약분해 줬어요. 그 다음에 66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항이 1의 제곱, 두 번째 항이 2의 제곱, 세 번째 항이 3의 제곱, 즉 항번호의 제곱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그마로 표현을 해줬을 때 항번호의 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K의 범위가 1부터 11까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식 떠올리셔야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공식 뭐였더라? 그쵸?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여기에 N자리에 11 대입한 거랑 다름이 없죠. 그래서 6분의 11 곱하기 N 플러스 1, 12 곱하기 2N 플러스 1 22 더하기 1이니까 23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약분을 해줬을 때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22 곱하기 2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에서는 계산이 결과적으로 많기 때문에 곱셈 계산을 좀 연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46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506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선생님도 계산을 좀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시그마 부분이 좀 약한데 선생님도 같이 연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산 연습 충실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시면 이제는 반복적이니까 좀 느낌이 오시죠?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의 세제곱 이렇게 풀리게 되겠고요. 그 공식 떠올려 보시게 되면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었죠.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1 곱하기 12의 제곱 이렇게 풀리게 되니까 66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66 곱하기 66 계산하셔야겠죠. 66에 36이고 66에 36 이렇게 되니까 396 여기 아래도 396 그러면 435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4356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손 계산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곱셈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스텝 1 부분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규칙이에요. 보시면 근데 친절하게 항의 형태를 알려줬죠. 자, 그래서 n번째 항이 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항이 1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항번호 곱하기 항번호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항번호 곱하기 항번호 더하기 1 이런 식의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 항번호를 k라고 두게 되었을 때 항의 일반적인 형태는 kk 플러스 1 이렇게 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항의 형태를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시그마로 바꿔서 표현하는 연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근데 이 상태로는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으니까 시그마 공식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시그마를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시그마로 쪼개지게 되겠죠. 그럼 각각을 여러분들이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시그마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두 번째 시그마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쪼갤 수 있게 돼요. 자,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짝 팁을 알려드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을 보시게 되면요, 공통인수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시그마 k제곱에도 들어가 있고요, k세제곱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전개해서 계산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이 공통인수들을 묶어서 계산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도 분모는 좀 더 큰 걸로 묶어주고 분자에 공통적으로 있는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를 6분의 n 플러스 1로 묶어줬을 때 첫 번째 거는 지금 6분의 n 플러스 1이 다 묶였으니까 2n 플러스 1만 남은 상태죠. 그래서 2n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는 n 플러스 1은 다 묶였고 6을 묶어냈는데 사실 6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묶어줄 6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에다 3 곱하고 분자에다가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싹 묶였으니까 3이 남는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되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4 이렇게 되겠고요. 2로 약분을 좀 더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그 거듭제곱의 합끼리 계산을 해야 될 때는 묶어내는 인수분해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그마로 표현해내는 게 중요할 텐데요. 한번 시그마로 표현해 볼게요. 주어진 합을 보니까 분모의 형태가 항번호 곱하기 항번호 더하기 1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주어진 시그마를 항의 형태는 kk 플러스 1분의 1로 볼 수 있고요. 그게 1 곱하기 2가 되려면 k 자리에 1이 들어가야 되니까 k는 1부터 라고 보실 수 있겠고, 마지막에는 n 플러스 1이니까 항번호 n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요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풀려면 여러분들이 별도의 항의 변형 방식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솔직히 다 통분해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통분하라는 건 아니고 이 주어진 항의 형태를 변형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그마 문제를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얘를 분명히 풀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못 푸는 문제는 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항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분분수 공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분분수 공식을 떠올리시게 되면요, a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자,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은 이 공식을 이렇게 ab로 기억하지 않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b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을 두
곱해져 있는 두 개의 식의 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좀 더 작은 쪽, B는 좀 더 큰 쪽으로 계산을 해요. 왜냐면 A, B분의 1 보통 봤을 때 요 값이 양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보게 된다면요. K와 K 플러스 1 사이의 차이는 얼마? 그쵸, 1이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 K보다 크죠.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식을 쓰게 된다면 차이분의 1 곱하기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렇게 부분분수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 1분의 1은 편의상 생략을 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항의 형태를 바꿔놓고 이제 K는 1부터 N까지 차근차근 넣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K에다가 1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지금 K는 1일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K는 2도 넣어볼게요. 그러면 K는 2일 때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K는 3까지만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썼을 때 계산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은 분명히 뒤에 있겠죠. 그러니까 계산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맨 앞에 있는 1만 남아있다. 첫 번째 것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분명히 맨 마지막에서도 첫 번째 것만 살아남을 것이다.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 전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1을 대입했을 때의 형태는 n-1분의 1 빼기 n분의 1이 나올 거고요. n을 대입했을 때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마이너스 1분의 1, n분의 1 사라지고요. 분명히 앞에 n-1분의 1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서 첫 번째 것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좌우 대칭 형태로 살아남는다 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식을 정리해보면 1-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상태로 마무리 지으셔도 되겠고요. 통분을 해서 n 플러스 1분의 n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형태니까 자신감을 갖고 부분분수 또는 유리화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벨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내용을 활용하는 예시인데요.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친절하게 항의 형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그마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항의 형태가 잘 안 주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K는 1부터 N까지 K, 2K-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자, 이 상태로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하니까 시그마 괄호 안쪽에 있는 애를 분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K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시그마 기호 쓰실 때 이렇게 어디까지가 시그마에 묶이는지 잘 표시해 주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꺼내줬을 때 시그마 2K제곱 빼기 시그마 K 이렇게 될 텐데 이 2라는 상수는 바깥쪽으로 꺼내줘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시그마 공식이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시그마 공식 2개 계산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쵸, 인수분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통인수를 묶어줬을 때 첫 번째 애를 보게 된다면 2 남았고요. 여기 묶였고 2n 플러스 1이 남아있죠. 그래서 요것 두 개 전개한 4n 플러스 2가 남아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n 플러스 1 묶어냈고 없는 6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3 곱하고 분자에다가 3 곱할 거예요. 요렇게가 지금 묶인 상황이고 3이 남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서 6분의 n 플러스 1 4n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여내게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2번도 풀어볼게요. 그럼 얘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로 풀 수가 없으니까요. 전개해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시그마 기호 풀어주게 되면 시그마 안쪽에 전개해주게 되면 k세제곱 더하기 2k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시그마를 풀어줄게요. 그러면 분배해주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에다가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를 더한 거 상당히 계산이 귀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공식 써주게 되면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배의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텐데 요걸 싹 다 전개해서 통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묶어내고 이러면 너무 복잡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잘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6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쪽 앞에 괄호는 뭐가 남을 거냐면요. 2분의 n 플러스 1 하나 묶였고요. 그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2분의 1은 일단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없던 3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3, 3 이런 식으로 해서 요 3도 같이 묶여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는 게 2분의 3 곱하기 n 플러스 1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묶이는 거 생각해보면 2분의 3 n 플러스 1이 남는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는 보시게 되면 6분의 n 플러스 1 묶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건 사라지고 남는 거 앞에 있는 2와 2n 플러스 1 이렇게 남게 된다. 즉 4n 플러스 2가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얘는 다 묶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없던 6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3만 남게 된다.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묶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2분의 1을 좀 더 묶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묶은 다음에 2분의가 좀 거슬리니까 2분의도 같이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1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괄호 안은 전체적으로 2배가 되겠죠. 그래서 3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이제 2배 2가 없던 2가 묶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n 더하기 5인데 거기에 2배 되니까 더하기 10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즉 1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3n제곱 더하기 11n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좀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3, 1, 2, 5 인수분해가 좀 더 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12분의 n 플러스 1 아래 거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n 플러스 2 3n 플러스 5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이 좀 더럽고 복잡해 보일 수 있겠는데요.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전략으로 사용을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계산이 좀 더 빨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텝 1의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두 학생이 이러한 계산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여기가 1의 제곱부터 더해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지금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두 명이 지금 다른 풀이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예린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전체 시그마 앞에 있는 형태를 보니까 1부터 11까지예요. 즉 요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쪽 부분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해가지고 1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한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1의 제곱부터 4의 제곱까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날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 K는 1부터 4까지 K제곱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쪽에 4를 써주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그마 공식을 사용하실 때 그때는 반드시 K는 1부터 시작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번거롭게 이런 작업을 거친 겁니다. 자, 그러면 K는 1부터 11까지 K제곱 요거 계산해보면 6분의 11 n 플러스 1 12죠.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22 더하기 1이니까 23 여기에다가
6분의 n 4, n 플러스 1 5, 2n 플러스 1 9 요걸 빼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줬을 때 6, 12 약분해주면 2 남게 되겠고요. 아까 봤던 문제랑 똑같지만 좀 더 계산을 해주게 되면 66, 44 이렇게 해서 506 이렇게 나온다라고 계산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506 빼기 여기도 약분을 해주게 되면 3과 4와 6을 먼저 약분해 줬을 때 2로 약분해 주면 분모엔 3 분자인 2가 남게 되겠고요. 3, 3 약분해 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시그마 계산하실 때 2랑 5가 곱해져 있는 형태를 먼저 계산하시는 게 계산이 좀 더 빨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10이 되면서 계산이 쉬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506 빼기 30 이렇게 나오면서 476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민혁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지금 K는 1부터 7까지라고 잡았어요. 요 7개의 항을 다르게 표현을 해봐라 라는 거죠. 그럼 항번호와 이 항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항이 5의 제곱입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1이라고 하는 형태를 살려서 생각을 해보고,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1일 때 5, 2일 때 6, 3일 때 7입니다. 항번호에다가 4씩 더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1 더하기 4의 제곱, 얘를 2 더하기 4의 제곱, 얘를 3 더하기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 플러스 4의 제곱들의 합으로 보겠다. 자, 그러면 얘를 풀어봤을 때 전개를 해보게 되면 k제곱 플러스 8k 더하기 16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되면서 시그마 공식을 풀어서 써보게 되면 k는 1부터 7까지 k제곱 더하기 8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 더하기, 요거 선생님이 계산주의하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더하기 8배의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그마 안에 상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항 번호와 곱해주는 형태로, 항 개수를 곱해주는 형태로 16 곱하기 7 이렇게 풀리게 되겠고요. 계산을 해주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전략이 좀 익숙해지셨다 라고 한다면 사실 7 곱하기 8이라는 공통인수를 다 묶어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일단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각 항 따로따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과 15 먼저 3으로 약분해 주고요. 2와 8 약분해 줄게요. 그러면 7 곱하기 4 곱하기 5인데 4는 2를 가지고 있고 5가 있으니까 요거 뒤에 두 개 먼저 계산해 주면 20이라고 하는 좀 더 쉬운 값이 나와요. 그래서 20 곱하기 7 해주면 140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를 선생님은 좀 더 선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와 8 약분해서 4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8, 4, 32에다가 7을 곱하는 걸로 선생님은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224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224에다가 이제는 16 곱하기 7을 계산해야 되니까 6, 7에 42, 11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요 세 개의 값을 모두 다 더해주게 된다면 1의 자리 6 나올 거고요, 2의 자리 7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자리 4 나오겠죠. 똑같이 476이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문제를 보시다 보면 항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계산 과정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민혁이의 풀이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에서 시그마 공식을 시그마에 대한 공식을 3번이나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항의 형태를 좀 간단하게 잡고 앞에 비어있는 부분을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아이디어도 생각보다 유용하다라는 걸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텝 2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부분분수 유리화 이런 식으로 좀 항의 형태를 바꾸어서 계산하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2n-1, 2n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를
시그마 형태로 표현해 보게 된다면 k는 1부터 n까지 2k-1, 2k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는데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무작정 통분해서 계산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한 다음에 이 항의 형태를 바꾸어서 규칙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모수 공식으로 쪼개보게 된다면 지금 두의 차이가 2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값이 앞에 생기게 되겠고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시그마 바깥으로 꺼내주고요. 선생님이 혼자 계산할 때는 요 꺼내는 부분 정도는 생략하고 문제를 풉니다, 보통.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2분의 1 앞에 있고요. k에다가 순차적으로 넣어가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k가 1일 때 생각해 보게 되면 2 곱하기 1 빼기 1, 즉 1이죠. 1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k가 2일 때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계산되는 애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이전 항의 뒤에 것과 다음 항의 앞에 게 사라지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이너스 5분의 1도 사라질 거예요. 뒤에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살아남는 건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 있는 애만 살아남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 것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n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을 거고요. 좌우 대칭 형태로 살아남을 거니까 2n-1분의 1은 사라질 것이고 맨 마지막에 있던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남은 것만 다시 한번 적어주게 되면 2분의 1 1-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낼 수 있겠고요. 선생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통분하다가 더 틀리거든요. 근데 혹시나 서술형에서는 선생님 말고 다른 쌤들도 이제 채점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통분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 2n 플러스 1분의 2n 이렇게 되니까 약분까지 해줘서 2n 플러스 1분의 n 이런 형태로 적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리화를 활용하는 첫 번째 예시를 볼 텐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통분하라는 그런 지독한 문제는 아닐 것이고 시그마로 바꿔서 표현을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는데 항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유리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의 가운데 부호만 슬쩍 바꾼 l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서 식의 변화는 없이 식의 값은 변하지 않게끔 형태를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이 되면서 k 플러스 1에서 k를 빼준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분자는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를 계산해 줬을 때 k 마이너스 k 사라지면서 1만 나오게 돼요. 식의 형태가 상당히 단순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에다가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계산을 해볼게요. k는 1일 때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루트 2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k는 2일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계산되는 규칙이 첫 번째 거와 그 앞에 항의 첫 번째 거와 뒤에 항의 두 번째 게 지금 만나서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럼 분명히 뒤에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루트 3도 분명히 사라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살아남는 걸 보니까 맨 끝에서 두 번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살아남는 것도 맨 끝에서 두 번째 것만 살아남을 거예요. 좌우 대칭 형태로 남을 거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형태를 보기 위해서 k는 n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는 n일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n은 분명히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서 두 번째 거인 루트 n 플러스 1만 살아남는 구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나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의 형태를 잘 바꿔주시는 몇 가지 유형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레벨 3 파트를 볼 텐데요. 오늘은 뭔가 심화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쓰이는 부분을 프롤로그에서 좀 정리를 하고자 했고요. 쓰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탐구해보면 좋을 주제, 증명법에 대한 거를 레벨 3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관심 있는 사람은 보시고 아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스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스텝 2 부분으로 바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텝 1, 요 공식의 증명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증명할 때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하게 되냐면요. 한 차수 높은 것에 항등식을 사용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는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봤을 때 n세제곱 플러스 3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 n제곱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불청객 n의 세제곱은 한번 넘겨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n제곱 자리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n의 제곱까지 나온 다음에 이것들을 싹 다 더하는 걸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n 자리에 차근차근 1부터 넣어가면서 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1일 때는 주어진 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은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n은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3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은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지금 보니까 좌변에서 뭔가 특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만약에 다 더한다라고 한다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사라질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돼요. 아,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한번 마지막 값 n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n의 세제곱은 3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시그마 값, 즉 이 순차적인 것들을 다 더하는 상황을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싹 다 더해 볼게요. 그럼 아까 봤듯이 좌변에서는 지금 서로서로 상쇄되는 애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만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변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해 봤을 때 시그마 k 제곱에 해당하는 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시그마 k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1, n번 더해진 거는 우리가 n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걸 계산했을 때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더하기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n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시그마 공식 중에서 시그마 k는 이미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에다가 3배의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n 이렇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시그마 값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원래 좌변에 있었던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3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요걸 빼주고 n을 빼주고 이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이쪽과 이쪽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안 들어있는 얘조차도 마이너스 1로 묶어줬을 때 n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과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2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아예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묶어버릴게요. 2분의 n 플러스 1로 묶어주게 된다면 그러면 첫 번째로 있었던 이 n 플러스 1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없는 분모 2를 만들어주고 2를 곱해줘서 2가 추가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2배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묶이게 될 거고요. 자, 이쪽 칸 같은 경우에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묶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3n만 남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n.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봤을 때 n 플러스 1 묶이고 없던 분모 2를 만들어주고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 부분을 전개를 해봤을 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앞에 2랑도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2랑 마이너스 2랑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남게 되면서 n을 묶어주게 되면 2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묶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n, 2n 플러스 1이 2n제곱 플러스 n이 인수분해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건 3시그마였죠. 그래서 3을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공식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고 하는 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전개가 된 공식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k세제곱 공식은 어떤 공식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냐면요. n의 4제곱, n-1의 4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보일 수가 있게 돼요. 요걸 여러분들이 전개해주면 n의 4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4제곱 요 공식을 활용하게 되면 n의 4제곱 더하기 6n 세제곱 더하기 8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증명했었던 n제곱 공식과 n공식을 이용해서 k제곱과 k공식을 이용해서 이쪽 n세제곱 부분의 합을 구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것도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시그마 공식으로서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자, 연속된 홀수들의 합입니다. 그래서 요 합을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k는 1부터 n까지 2k-1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근데 요거 여러분들이 시그마 분배를 해주게 되면요.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이런 식으로 빼줄 수 있게 되면서 시그마 공식들 써보게 되면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면서 n제곱 플러스 n 빼기 n 이렇게 되어서 계산 결과가 n제곱이라는 매우 심플한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연속된 n개의 홀수의 합은 n제곱이 된다 라는 특징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초록색 색깔 같은 경우에는 1개죠. 그리고 지금 파란색 색깔 같은 경우에는 합쳐봤을 때 3개죠. 보라색 색깔은 5개죠. 이런 식으로 연속된 홀수들의 합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옆 가장자리에 이렇게 붙여나가는 형태로 직사각형을 배치시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정사각형들을 배치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나오는 전체 개수가 다 정사각형 개수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번 이렇게 붙이는 과정을 하게 된다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9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과정을 n번 거쳐서 n개의 홀수들을 더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 n개의 정사각형들이 나열되어 있는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면서 n제곱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도 이해해 두신다면 좀 더 덜 까먹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그마 공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식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과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그마의 몇 안 되는 종류, 부분 분수를 활용한 유형과 분모의 유리화를 활용한 유형, 그 다음에 연속된 홀수의 합공식까지 알아봤어요. 좀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요 공식들만 기억하시면 시그마 웬만한 것들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계산 연습입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공식들 잘 기억해 두시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신다면 이 시그마 파트는 잘 정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